2018년 겨울 충청남도의 한 아마추어 무선 동호회원이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단파 라디오로 해외 방송을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 통신은 그의 30년 된 취미였습니다.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며 먼 나라의 방송을 듣는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7.125MHz 대역에서 이상한 잡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전파 간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파 통신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잡음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잡음 속에서 무언가 규칙적인 패턴이 느껴졌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안테나를 조정하고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절하자 음성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해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제발요. 누구 있어요. 음성을 수신한 사람은 김씨라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아마추어 무선 연맹에 등록된 정식 회원으로 30년 넘게 이 취미를 즐겨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집 옥상에는 직접 설치한 대형 안테나가 있었고 서재에는 고가의 수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본과 호주의 방송을 청취하다가 우연히 그 주파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라디오 전파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아마추어 무선사가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성의 톤은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듯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김씨는 즉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음성은 약 10초간 지속되다가 잡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파수를 고정한 채 기다렸습니다. 약 3분 후 같은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구해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제발요. 누구 있어요. 음성의 길이, 톤, 억양이 이전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마치 녹음된 메시지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는 2시간 동안 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음성은 정확히 3분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확한 주기성은 이것이 실시간 송신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녹음된 메시지가 자동으로 반복 송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김씨는 녹음본을 아마추어 무선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동호회원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장난이거나 외국 방송이 혼선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30년 경력과 성실한 성품을 아는 회원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명이 해당 주파수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같은 음성이 수신되었습니다. 신호는 특정 지역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송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반적인 아마추어 무선 장비로는 이 정도 범위의 송신이 불가능합니다. 전문적인 방송 장비 수준의 출력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호회원들은 녹음본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음성의 기술적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음성은 AM 방식으로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AM은 진폭 변조의 약자로 가장 오래된 무선 통신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단파 방송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현대의 불법 송신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송신 장비가 상당히 오래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신호 강도를 분석한 결과 송신 위치는 한반도 내부로 추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려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신호를 측정해서 삼각 측량을 해야 하는데 신호가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사라져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해당 주파수 대역은 공식적으로 할당된 방송국이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불법으로 송신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호회원 중 한 명이 녹음본을 듣다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2011년에 있었던 실종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23살이던 박모 씨라는 여성이 강원도 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던 사건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동호회원은 당시 뉴스에서 박씨 가족이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종 전 박씨가 가족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였는데 그 목소리와 라디오에서 들린 음성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황당한 주장으로 여겨졌습니다. 7년 전에 실종된 사람의 목소리가 왜 지금 라디오 전파에서 들린단 말입니까?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한 동호회원들은 당시 뉴스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2011년 당시의 뉴스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영상에는 실종된 박씨의 어머니가 딸이 보낸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공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의 내용은 엄마 나 지금 산 정상 근처야. 경치 진짜 좋다. 내려가면 전화할게였습니다.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박씨의 마지막 연락이 되었습니다. 동호회원들은 이 음성과 라디오에서 녹음한 음성을 나란히 재생해 보았습니다. 육성으로 들었을 때는 라디오 녹음본의 잡음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두 음성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음성 분석을 맡은 것은 한 대학의 음향공학과 교수였습니다. 동호회원 중 한 명이 그 교수의 제자여서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교수는 두 음성 샘플을 받아서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이란 음성을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지문처럼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대의 길이와 두께, 구강의 크기와 형태, 비강의 공명 특성 등이 결합되어 개인마다 독특한 음성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성문이라고 부르며 범죄 수사에서 음성 식별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교수는 두 음성의 기본 주파수, 배음 구조, 포만트 위치 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며칠 후 교수에게서 분석 결과가 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음성의 주요 특성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기본 주파수는 거의 동일했고 배음 구조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포만트 분석에서도 높은 유사도가 나타났습니다. 교수의 결론은 두 음성이 동일인일 확률이 85%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었습니다. 라디오 녹음본의 음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연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학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두 음성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유사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종된 박씨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감금된 상태에서 몰래 라디오 송신기를 만들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장기 감금 후 탈출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여럿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나타샤 캄프시 사건이나 미국의 클리블랜드 납치 사건처럼 수년간 감금되었다가 탈출하거나 구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 씨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물론 장기 감금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라디오 송신기를 제작하고 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라디오 송신기를 만들려면 전자부품과 도구가 필요하고 그것을 조립할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신호가 전국적으로 수신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정도 출력의 송신기를 만들려면 상당한 전력과 대형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반 가정의 콘센트에서 몰래 전기를 빼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감금된 사람이 이런 장비를 확보하고 운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음성이 정확히 3분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이것은 실시간 송신이 아니라 녹음된 메시지가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왜 실시간으로 말하지 않고 녹음된 메시지를 반복 송출하는 것일까요? 회의론자들은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종 사건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박 씨의 공개된 음성을 가공해서 불법으로 송신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목적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거나 실종자 가족을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의도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개된 음성 샘플을 구해서 음성 변환 소프트웨어로 다른 내용을 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달로 이런 음성 조작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불법 송신기를 만드는 것도 관련 지식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부품을 구매하고 회로도를 찾아 조립하면 됩니다. 이 가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논리적으로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린 음성에는 박 씨의 공개된 음성 메시지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 문장은 당시 언론에 공개된 어떤 자료에도 없는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 가족이 공개하지 않은 다른 음성 메시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박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합성해서 만든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조작이라면 조작한 사람은 어디서 이 문장을 가져왔을까요? 직접 만들어냈다면 왜 하필 실종 상황에 딱 맞는 내용을 만들었을까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묘했습니다. 더 기이한 가설도 제기되었습니다. 스톤 테이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가설 중 하나입니다. 강렬한 감정이 담긴 순간이 주변 환경의 일종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마치 테이프의 소리가 녹음되듯이 극도의 공포나 고통 같은 강한 감정이 특정 장소의 물질에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맞으면 그 기록이 재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유령 현상을 이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박 씨가 실종될 당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외친 목소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파에 각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맞을 때 그 기록이 라디오 전파로 송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현대 물리학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런 초자연적 가설에 끌리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불법 무선 송신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선 설비를 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과학수사대와 협력하여 송신 위치를 추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특정에 실패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녹음본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가 딸의 것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7년 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부모만큼 자식의 목소리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모의 증언만으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라디오 신호는 며칠 후 갑자기 사라졌고 그 이후로는 다시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송신이 중단된 것입니다. 왜 갑자기 멈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중단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매일 밤 같은 주파수를 모니터링합니다. 혹시 다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정말 실종된 박 씨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난이었을까요? 누가 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가끔 우리의 라디오에 섞여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 중에는 무수한 전파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 라디오를 켜고 잡음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주파수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구해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제발요. 누구 있어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묻힌 미스터리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